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걸 정말 헐값에 내놓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리를 좀 바꿔봤는데 이 자리가 제가 늘 상담할 때 앉는 자리고요. 오늘 얘기해드릴 얘기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강남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에서도 마이너스 수익률 내지는 1% 미만의 수익률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더 올라서 뭐 대출 금리가 막 7% 이런 정도가 되면, 담보대출 금리가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작년에 산 분이라고 칠게요. 내지는 재작년에 산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산 시점에 다를 거예요. 어느 날 한시에 다 산 건 아니니까요. 월세는 비슷하게 유지될 거예요. 내지는 점진적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은 지금 최근 2, 3년 만에 뭐 2배, 3배까지 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거나 뭐 1% 미만이 되거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 때 나는 1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내가 100억 주고 살 때는 월세가 이제 3천만 원이었는데 내가 사고 나서 건물값이 150억으로 올랐어요. 시세가. 내지는 200억으로 올랐어요. 나는 내가 산 금액의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괜찮은데 지금 시세랑 기준으로 해보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금액으로 사는 사람은 수익률이 낮지만 나는 아직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건물을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면, 내지는 내가 이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산 기준으로 따져야지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전 수익률보다 낮아지겠죠.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생각하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른다. 그러니까 월세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금리는 오늘 내일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임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월세를 올릴 수 없죠. 세입자를 뭐 무턱대고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중간에 월세 무턱대고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금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월세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뭐 7%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일 거란 말이죠.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그러면 그때 건물 가격은 유지가 될까? 떨어질까? 아니면 뭐 올라갈까? 담보대출이 7%까지 된다? 일단 그 정도가 되면 건물값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 정도가 됐는데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월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건물값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금리가 뭐 5%대인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는 늘 이렇게 움직여 왔으니까요. 근데 금리 때문에 난리 난다, 금매가 쏟아진다, 이런 기사 본 적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우스 푸어들 이제 뭐 집을 내놔서 매물이 쏟아질 거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 적 있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 됐다 본 적 있으세요? 뭐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조금은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지역만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금리 때문에 매물이 쏟아졌다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거 빨리 내놔야 돼. 근데 그때 내놓으면 더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싼 가격에 사람이 내놓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본전심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를 버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더 많잖아요. 물론 건물을 살 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그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 샀으면 저 금리 올라가면 다 감당 못하겠지, 저 분명히 망할 거야. 제가 지금까지 건물을 사려는 분들, 사신 분들을 만나서 상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상황들을 보면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산 건 맞아요. 대출하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산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월세가 안 나와서 생활이 안 된다, 내지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면 난 망한다, 이런 정도 생각으로 사는 분들은 1000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목돈을 끌어 모아서 사는 건 맞지만 본인들 소득이 많아요.
본인들 소득이 많아서 본인들 생활하고 늘 강제 저축, 그러니까 내가 써도 남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시는 분들 보면 당장 나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상관없고, 월세가 예를 들어서 본전이든 아니면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난 시세 차익이 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은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풍족한데 내가 자산을 불리는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금리가 뭐 7%, 담보대출 금리가 7%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단계가 더 많아서 진짜 소득이 많은 분들 중에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도 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정말 헐값에 내놓을까? 아니면 이게 경매로 넘어갈까? 그러니까 강남에서 제가 경매로 건물을 사려고 몇 번 해봤었어요.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있었으니까, 강남권, 서초권 이 정도에서. 근데 한 번도 낙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경매의 시일이 되면 늘 미뤄지고 꼭 취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팔리거나 이 사람이 좀 욕심을 덜해서 적정 가격에 매각을 하거나 하지, 이게 진짜 실제로 매물로 나와서 싼 값에 낙찰이 되는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강남에서 건물이 진짜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등기상의 문제 아니면 뭐 대항력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게 문제가 없는데 싼 가격에 낙찰이 된 적이 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든 무슨 물건이 됐던 간에 강남권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10% 이상 낮게 경매 낙찰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런 정도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게 건물값에 정말 영향을 미쳐서 건물값이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뭐 내가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이 이제는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 지쳐 떨어지는 시점이 돼야 건물값에 전 영향이 미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버티는 시간이 최소 1, 2년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1, 2년 안에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건물값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금리라는 게. 아주 고금리로 막 2, 3년을 넘게 간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분명히 건물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뭐 담보대출 금리가 7% 넘어서 뭐 10%가 이렇게 된다. 지금 현재 같은 뭐 성장 시기가 아닌 시점에 그 정도 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사회 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강남에 있는 건물,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흔들려서 안정성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 내지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 부동산을 선호하지 않고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여기보다 더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수, 뭐 합정, 홍대, 여의도 어디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보다 강남을 위로 보지 강남을 밑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여기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금리 때문에 여기가 폭락을 했다. 가격이 내려갔다. 전국 다 끝났다고 봐야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학생들 뭐 이렇게 입시생 미달됐다, 신입생 미달됐다. 그럼 전국에 있는 학교 다 미달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 일단은 다 대부분이 뭐 서울대, 연고대가 남아 있을 정도?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거나 내지는 뭐 다 넘어간 상황으로 우리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강남권이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시장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는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건물 가격이나 금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이 월세라는 게 따라서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 월세가 상승되고 있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새로 사무실을 구할 때도 그렇고 있는 사무실 빼고 나갈 때도 월세 상승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이 월세라는 게 상승해주면 뭐 금리가 7% 되는데 건물 수익률이 7% 되면 본전은 되잖아요. 근데 7%까지 그렇게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얘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금리가 뭐 영원히 올라가지도 않고 영원히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오르락 내리락을 늘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월세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강남권의 월세는 점진적인 상승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도 점진적 상승을 할 거예요. 그게
무조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근데 거의 99%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나 월세 상승이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밥값 아니면 뭐 짜장면값 이런 것들 인건비 떨어질까요? 그건 다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월세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얘도 점진적 상승.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월세 수익률을 잠식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막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 시점, 얘가 이 월세 수익률을 잠식하고 올라간 이 금리 시점이 있을 건데 얘가 어느 순간 분명히 떨어지고 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또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게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과연 어느 시점에 건물을 사는 게 맞을까요? 이 월세 수익률을 추월한 금리로 인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건물값이 떨어지니까 그때 사야지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내지는 지금이 그래도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겠지 하면서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이 막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 월세 수익률을 잠식해서 올라간 시점에 건물을 사려고 덤비는 사람은 아주 강심장이거나 아주 전문가거나 그런 사람들 빼고는 덤비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그래도 나고 있는 시점에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을 맞춰서 사는 거, 이거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또 내일 돼서 다른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지는 지금대로 쭉 갈 수도 있고, 지금 월세가 상승하고 있지만 뭐 갑자기 무슨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근데 어찌됐건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력의 영역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리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아니면 뭐 월세 수익률이 월세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아니면 그대로건 상관없이 이 건물이 괜찮냐 안 괜찮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저는 그거는 어느 시점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있는 시점에서 안목까지 있으면 그냥 그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이니까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목을 기르면서 기다리냐, 내지는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하려고 찾아보냐, 내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요즘 아니라고 하니까 매스컴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거는 기다린다, 이런 거랑은 뭐 매우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과거에 IMF 때 그때 건물을 사거나 뭐 그때 당시 막 뭐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중고차를 단기간에 많이 싼 가격에 사가지고 IMF 끝나고 막 팔았더니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그때 IMF 때 뭐 건물을 주웠다, 집을 뭐 주술 정도로 싸게 샀다, 이런 얘기해서 걔는 그때 운이 좋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운이에요? 그 시점에 살 수 있었던 그 결단, 그쵸? 이거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 안목이고 실력이란 말이죠. 그때 주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군가는 지금 망했으니까 하고 다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난리니까 하고 던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냥 운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나는 왜 똑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과 반대의 결정을 했을까요? 난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이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 이 가격이면 이거는 나오는 월세에 비해서 너무 이건 죽는 거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는 게 맞다. 왜 주식이든 무슨 투자든 그렇잖아요. 이거 밑으로 떨어졌으면 이건 진짜 싼데, 알아보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전문가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거 못 산단 말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뭐 건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해 드렸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개인이 득이 되려면 건물을 보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 그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건물값이 올라가는 시점이든 떨어지는 시점이건 공실이 되건 뭐가 되든 중요한 거는 괜찮은 물건만 찾아서 사면 장땡인 거니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은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건물을 다루고 매물을 보고 따져보고 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지금 이러이러하다 하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제 영상에 이제 이론적인 얘기나 본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생각들, 확인되지 않은 뭐 기사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 뭐 누가 맞다, 뭐 기사가 맞다, 뭐 통계가 뭐가 맞다, 이거보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각자 본인이 건물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안목을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다고 한다면 제 말에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사를 갖고 얘기하거나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건물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검색해보니까 이 매물 이렇던데 요새 시세가 어떻던데 이거 말고요. 직접 부동산 만나서 그 나온 매물이 진짜로 있는지, 진짜 월세가 그렇게 되는지, 거래가 되는지, 명도를 해주는지, 신축을 했을 때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는지, 지었을 때 월세가 얼마나 나온지 현실적인 걸 파악을 하고 저랑 얘기해보면, 내지는 현실적인 걸 파악을 해보면 본인이 안목을 갖게 되실 거예요. 건물을 사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 없이, 내지는 누군가 카더라로 우리가 뭐 내 많은 재산을 투자하거나 결정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목을 갖추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따로 모아놓고 저희 마인드나 이런 것들 따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는 안목에 대한 그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단계예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고요.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에 보시면 공지글에 강남 빌딩을 산다는 것이라는 글을 보시면 상세히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건물에 대한 안목 기르고 싶은 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